자, 그러면 연결해서 컨주게이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공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공명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 이상의 p 오비탈에서 파이 전자들이 공유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앞에서 공명을 설명드리면서 공명 자체가 2개 이상의 p 오비탈 사이에서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전부 공명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3개 이상이니까 전체 큰 영역 안에서 공명이라는 영역 안에서 3개 이상의 p 오비탈이 전자를 공유하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명이 더 넓은 의미고, 그 공명 현상 중에서 일부분이 바로 이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파이 결합이 없는 부분에, 이 파이 결합이 없는 부분에 파이 결합 성분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컨주게이션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 공명하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결합들하고 무관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파이와 파이의 컨주게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컨주게이션 개념이고요. 인접한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의 컨주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림도 마저 보도록 하죠.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파이 결합 하나가 그 옆에 파이 결합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단일 결합 하나를 사이에 끼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자리에 또 파이 결합이 생기고 파이 결합이 생기고, 이럴 때가 바로 파이 결합의 컨주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컨주게이션, 파이와 파이의 컨주게이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스타하고 파이 스타 오비탈 사이의 겹침들을 갖다가 파이 컨주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전자는 원래부터 앞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파이 전자는 파이 스타로 전이가 매우 쉬운 그런 전자들이기 때문에 이 파이에 있던 전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파이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파이 스타로 넘어가면은 이게 곧 새로운 파이 결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전자들이 파이 스타 오비탈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파이 스타로 전이가 돼 버리면은 파이 결합이, 기존에 있던 파이 결합은 끊어지는 거지만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돼서 파이 결합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파이 컨주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자쌍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옆자리에 있던 파이 전자는 전자가 밀려오니까 전자간 반발에 의해서 반대쪽 파이 스타로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쪽 파이 결합 끊어지고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지만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느냐, 여기 가운데가 이중 결합이 되고요, 여기에는 양전하가 생길 거고 이 자리에는 음전하가 생겨버리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파이 결합 하나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요 둘 사이에서 이렇게 또 여기에 전자가 많으니까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 맨 처음에 있었던 분자 구조에서 단일 결합이었던 자리에 이중 결합 성분을 이렇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공명에서도 말씀드렸죠. 공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딱히 요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 구조만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요 둘 사이에 파이 결합 성분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파이 컨주게이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걸 또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파이 결합이 끊어지더라도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므로 파이 결합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파이 결합은 컨주게이션이 더 많이 될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게 이거예요. 이 제일 왼쪽에 있던 파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파이 결합이 되고 이게 또 끊어져요, 밀려서. 그럼 이렇게 2개의 파이 결합, 결합성을 유지하던 것이 하나만 유지하게 됐으니까 불안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3개의 결합이 끊어져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끊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끊어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끊어져서 세 개가 끊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공명을 해서 넘어간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의 파이그랍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이 살아남는 것보다는 3분의 2가 살아남는 게 좀 더 파이 전자들이 결합성을 더 유지하기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맨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4개의 파이그랍이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파이그랍이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4분의 3만큼이 파이그랍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한대로 파이그랍이 확장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파이그랍이 컨주게이션 됨에 따라서 대단히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결합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어찌됐든 컨주게이션이 많이 될수록 안정성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이 결합 자체의 길이는 여기 원래 있던 파이 결합은 이렇게 단일 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중 결합이었을 때보다는 좀 길어져요.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전자들이 여기 이 두 원자 핵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합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 사이의 이 단일 결합 부위는 일반적인 단일 결합에 비해서는 결합 길이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일 결합인 줄 알았는데 이중 결합의 성분을 점점 가지게 되니까 이 결합은 상대적으로 단일 결합보다는 좀 짧은 이중 결합의 성질이 생겨서 좀 더 짧아지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컨주게이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컨주게이션은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파이 결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비슷한 구조를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요. 탄소하고 탄소에 피오비탈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양옆에 파이스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양옆에 파이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비공유 전자쌍하고 이렇게 전자밀도 낮은 파이스타 오비탈이 겹쳐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끌려가게 돼서 결국엔 이 파이 전자가 넘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좀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다시 그림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보시게 되면요. 비공유 전자쌍이 옆에 있는 파이스타로 전자를 채워주면서 이 둘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이 하나 생성되면서 기존의 파이 전자는 전자에 밀려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접한 파이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컨주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땐 사실은 파이스타와 비공유 전자쌍 오비탈들의 겹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스타 오비탈은 전자밀도가 낮으니까 전자밀도가 높은 비공유 전자쌍이 치우치게 돼서 거기에 전자를 채워주면은 파이스타로 전자가 전이되면서 파이랍이 끊어지지만 이웃의 비공유 전자쌍과의 겹침으로 새로운 파이랍이 이렇게 파이랍이 새롭게 하나 형성되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파이 전자들은 시그마 전자들에 비해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원자핵의 핵전하보다 오비탈 자체의 전자밀도가 일단 더 우선이다. 앞에 공명에서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그마 전자는 전기음성도가 센 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파이 전자는 일단 전기음성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비탈 각각의 전자 밀도라고 그랬어요. 전자 밀도가 높은 곳에서 전자 밀도가 낮은 곳으로 따라서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센 산소 원자가 전자 밀도가 높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약한 탄소 쪽의 파이스타로 전자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전자가 치우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항상 p-오비탈의 전자들은 우선 전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치우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위에 설명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p-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높은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이것도 역시 공명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가 하나 있었고 여기도 전자가 하나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전기음성도가 센 쪽으로 치우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전자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전기음 성도랑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시그마 전자는 항상 전기음 성도에 의해서 편극되지만 파이 전자는 시그마 전자와 별개로 편극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앞에서 보셨던 그림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여기 전자 쌍이 들어있다. 그럼 무조건 이 원소의 종류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이 전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자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 방향으로 전자가 치우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C하고 여기 O예요. C, O 결합처럼 각각의 원소가 전자 밀도가 똑같은 전자 하나씩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전기음 성도가 센 쪽, 핵전하가 더 센 쪽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컨주게이션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파트가 한 분자 내의 전자 밀도를 각 오비탈별로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반응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기초 단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 밀도, 분자 내의 전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 중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그 원소 기호를 보고 전기음 성도를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컨주게이션은 실제로 원자와 원자 사이의 전자들이 막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쌍들이 실제로 이동을 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들이죠. 앞에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설명했던 것처럼 결합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이웃 원자의 오비탈이 바로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이웃자리의 오비탈하고 전자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효과를 미세하게라도 가질 수 있다. 이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었고요. 유도 효과가 일단은 전기음 성도에 의해서 시그마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인데 이 유도 효과가 제일 전자밀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시그마 전자는 어쨌든 아주 밀집된 영역에 있는 전자들이고 이게 치우친다 해서 여기에 전자밀도가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 시그마 전자가 이 방향으로 좀 치우치긴 해도 치우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비탈 자체가 굉장히 좁은 영역인데다가 전자밀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치우치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살짝 치우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원자 자체의 전자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유도 효과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고 일단 컨주게이션을 제일 먼저 보신 다음에 컨주게이션 효과가 유사하다라고 한다면은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를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고 그것조차도 유사하면 이제 유도 효과를 판단하는 식으로 항상 기본 생각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쪽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설명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저 뒤에 반응 파트에서 막 다 연결시켜서 반응을 판단하고 반응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다시 또 얘기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셨다가 또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분자 내 전자밀도 판단하는 건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